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눈 덮인 산길은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고요했어요.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나뭇가지마다 쌓인 눈이 작은 수정처럼 반짝였죠. 민수와 지훈은 무거운 장비를 어깨에 걸친 채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신발 밑창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마저 낯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강아지의 코끝이 바닥을 파고들며 공기를 맞는 순간마다 작은 김이 피어올랐고 두 사람의 눈빛은 자연스레 서로를 향했어요. 산속의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긴장감은 눈송이보다 차갑게 살갗에 스며들었죠. 이상하게도 산속은 평소와 달랐어요. 흔히 보였던 멧돼지 발자국은 온데간데였고 고라니나 너구리의 흔적만 어지럽게 찍혀 있었죠. 지훈은 눈 위에 쪼그려 앉아 발자국 모양을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고 울컥거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짓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말소리가 산에 퍼지는 걸 경계하듯 숨을 고르며 손가락만으로 조심하자라는 신호를 전했죠. 긴장이 눈발처럼 천천히 쌓여갔어요. 민수는 천천히 망원경을 들어 올렸어요.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장면은 뜻밖이었죠. 어미 멧돼지가 몸을 웅크리고 5마리쯤 되는 새끼들이 젖을 빠는 모습이었어요. 순간만큼은 사냥감이라기보다는 생명을 품은 어미의 그림자처럼 보였죠. 그러나 사냥꾼의 본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은 활시위를 서서히 당기며 준비 신호를 보냈어요. 손가락으로 든 따봉이 눈 속에서 뚜렷이 빛나며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알렸죠. 10초 뒤, 동시에 발사한다는 오랜 약속이 그 고요 속에서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7, 속으로 세던 민수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스쳤어요. 지훈의 뒤쪽, 검은 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건 새하얀 머리카락이었죠. 눈처럼 희고 긴 머리칼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가지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2개, 얼음처럼 박혀 있었죠. 멀리 있었지만 너무도 선명했어요. 인간의 눈이라기엔 지나치게 붉었고 마치 피눈물을 흘린 흔적 같았어요. 민수의 손끝이 얼어붙듯 굳어 활시위를 놓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었던 자리였는데 눈 깜박이는 순간 그 형체는 자취를 감추고 침묵만 남았죠. 지훈의 화살은 날카롭게 날아가 멧돼지의 몸을 스쳤어요. 순간 산속이 뒤흔들리듯 울부짖음이 메아리쳤죠. 놀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졌고 강아지는 짖으며 앞을 향해 돌진했어요. 민수는 활을 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 붉은 눈이 뇌리에 깊게 남아 손끝을 움켜쥐게 만든 거였죠. 지훈은 이상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왜 안 쐈어?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민수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죠. 적막한 산속의 공기마저 날카롭게 변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긴장감이 드리워졌어요. 지훈은 잠시 화를 내려놓고 주위를 살폈어요. 민수의 굳은 표정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멧돼지를 쫓는 게 먼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강아지는 눈밭 위를 빠르게 파고들며 짖어댔고 그 소리가 적막한 숲에 찢기듯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손끝이 떨려 활을 움켜쥔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했어요. 방금 본 붉은 눈과 새하얀 머리칼이 자꾸만 시야를 가로막았죠. 숨이 가빠지고 귀 속에서 맥박이 쿵쾅거리며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내가 헛것을 본 건가라는 의문과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죠. 두 사람은 다시 무전기로 주파수를 맞추며 멧돼지를 쫓기 시작했어요.
눈밭 위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발자국 또한 뒤섞여 있었죠. 강아지가 앞장서 뛰며 소리쳤고 민수와 지훈은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발자국은 이어져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따라붙었죠. 겨울산의 공기는 숨조차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고 눈발 속에 스며든 바람은 뺨을 가르듯 아팠어요. 민수의 심장은 사냥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뛰고 있었죠. 여기 표시를 남기자 민수는 라이플을 꺼내 나무 껍질에 X 표시를 새겼어요. 눈보라가 불면 길을 잃기 쉽기에 늘 하던 습관이었죠. 그러나 칼날이 나무 껍질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 듯했죠. 지훈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다 빨리 가자 요는 손짓을 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불과 몇 분 전 지훈의 등 뒤에서 본 새하얀 머리칼과 붉은 눈동자가 떠오른 거죠. 그 형체가 지금도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후 민수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30초 전까지 옆에 있던 지훈과 강아지가 자취를 감춘 거예요. 눈밭 위에는 민수의 발자국만 이어져 있었고 지훈의 짐이며 활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설마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죠.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친구가 눈 녹듯 사라져버린 현실은 차가운 공포 그 자체였어요. 나무에 새긴 X 표시만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흔적이었죠. 민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얼어붙어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어요. 아마 앞서 멧돼지를 쫓아간 걸 거야. 그렇겠지에 스스로를 속이며 발자국과 핏자국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그를 이끌었죠. 그러나 걸음을 옮길수록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핏자국은 이어지는데 멧돼지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죽은 짐승을 끌고 간 듯 피만 길게 번져 있었죠. 눈 위에 남은 건 붉은 자국뿐,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수의 손이 차갑게 젖어들며 무전기를 움켜쥐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죠. 그 순간 민수의 시선이 얼어붙었어요. 눈 덮인 숲 한가운데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난 거였죠. 이번에는 불과 50m 앞이었어요. 새하얗게 늘어진 머리칼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팔과 다리는 뭔가에 뜯겨 사라진 듯했어요. 목에는 검게 그은 줄이 감돌았고 그 위로는 붉은 눈동자가 민수를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죠. 피눈물이 얼어붙은 듯 눈동자 전체가 새빨갛게 타올랐어요. 민수는 숨을 삼키지도 못한 채 시선을 고정했어요. 시간은 얼어붙고 눈송이는 천천히 떨어지는데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망치처럼 두드리고 있었죠. 형체는 갑자기 고개를 비틀더니 입을 열었어요. 너만 보잖아.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순간 산속이 울림으로 가득 차며 민수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붉은 눈동자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눈 깜빡이는 사이 얼굴이 바로 앞에 닿을 듯 다가왔어요. 차가운 숨결 같은 게 뺨을 스치며 전율이 흘렀죠. 민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죠. 그 모순된 표정은 인간의 감정이라기엔 너무 낯설었어요. 그 웃음은 곧 광기로 번졌어요. 형체는 갑자기 깔깔 웃으며 민수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죠.
눈발이 흩날리며 시야가 흔들렸고 귀에 죽어라는 속삭임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목소리는 점점 겹쳐지며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민수의 머릿속은 붉은 파도처럼 물들었어요. 왜 나만 죽어야 돼? 억울해 라는 외침이 뒤섞여 산속을 울렸어요. 민수는 눈물이 솟구칠 만큼 두려웠어요. 심장이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처럼 흔들렸고 손끝은 활을 쥐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떨고 있었죠.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형체는 자취를 감췄어요.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죠. 민수는 곧장 무전기를 켜고 지훈을 불렀어요. 주파수를 맞추며 현재 위치를 설명했지만 돌아온 응답은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내 친구.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낯선 목소리가 전류 섞인 잡음 속에서 흘러나왔죠. 그것은 아까의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민수의 등골이 서늘하게 굳어졌고 손에 쥔 무전기가 얼음덩이처럼 차가워졌어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몰려와 가슴을 죄어왔죠. 바로 그때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무전기를 꽉 움켜쥔 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눈밭은 무겁게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발버둥치듯 내달렸죠. 나무 사이로 번지는 짖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시야에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그 곁에서 누군가가 땅을 긁고 있었어요. 새하얀 머리칼이 허리를 덮고 손가락 끝이 마른 낙엽을 파헤치며 흙을 긁고 있었죠. 등만 보였지만 그 뒷모습에서 풍겨오는 기묘한 기운은 민수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선 순간 붉은 눈동자가 다시 불타올랐죠. 형체는 민수를 향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죠. 내 친구. 여기 없어.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니 곧 손가락이 땅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어. 나뭇잎이 쌓인 흙바닥을 가리키는 순간 민수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친구가 그곳에 묻혀있다는 암시, 그 잔혹한 제스처는 심장을 죄어왔죠. 하지만 그때 뒤에서 민수야 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현실과 환영이 뒤섞이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디가 진짜인지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죠. 민수는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눈발이 눈앞을 가리고 폐는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쫓아왔어요. 죽어야 해. 반복되는 음성이 바람과 뒤섞여 귓속을 후벼 팠죠. 민수는 이름을 부르며 달렸어요. 지훈아. 대답해. 목소리는 메아리로 사라져갔고 산은 점점 더 깊은 미로처럼 변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방향 감각은 무너져 내렸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원점으로 끌어들이는 듯 눈 덮인 스푼 같은 풍경만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멈춰선 민수의 눈앞에 낯익은 나무가 보였어요. 그가 칼로 새겨둔 X표시였죠. 20분 넘게 달렸는데 제자리였어요. 뱅뱅도는 미로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민수의 무릎을 꺾어버렸죠. 차가운 눈 위에 주저앉은 그는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눈망울이 떨리는 강아지는 불안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어요. 민수는 속으로 너라도 살아야 해라며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강아지 앞에 놓았죠. 살아야 해. 너라도. 떨리는 손길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나무 뒤에서 또다시 그 형체가 나타났어요. 안녕. 이번에는 짧고 단호한 인사였어요. 하얀 머리칼이 바람처럼 흩날렸고 붉은 눈동자가 번뜩였죠.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거림이 들려왔어요. 형체는 미소를 지으며 점점 가까워졌고 민수의 손끝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죠. 차가운 한기가 전신을 덮었고 시야는 깜깜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보인 건 형체의 붉은 눈과 웃음, 그리고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발이었죠. 민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눈 위로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이 깨어났을 때 민수는 낯선 공간에 누워 있었어요. 차 안이었죠? 옆자리에는 창백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은 지훈이 있었어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민수는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여긴 어디야? 이 지훈은 그를 보지도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차창 밖에는 어둑한 산길이 흐르고 있었어요. 몸은 만신창이었고 팔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현실감을 붙잡아주고 있었죠. 민수는 서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수는 다행히도 큰 골절은 없었어요. 하지만 온몸이 타박상으로 덮여 있었죠. 치료를 마치고 차에 돌아온 그는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민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죠.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이어갔어요. 너 멧돼지를 쫓는 게 아니었어? 내 눈은 뒤집혀 있었고 나무에 머리를 박으며 땅을 파고 있었어. 계속 죽어야 해라. 중얼대면서 민수의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본 건 환영이 아니라 홀림 그 자체였던 거죠. 지훈은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널 멈추게 하려고 내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쳤어? 그제야 넌 기절했지? 그 전까지 넌 사람이 아니었어. 힘도 장사 같았어. 민수는 말문이 막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자신이 기억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지훈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래도 널 안고 내려왔어. 안 그랬으면 넌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야. 민수는 친구의 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마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그날 밤 지훈의 집에서 민수는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아실 거라는 말에 그는 그대로 머물렀죠. 밤늦게 지훈의 할아버지는 낯선 기운을 느낀 듯 민수를 불렀어요. 너 눈 빨간 거 봤지? 날카로운 시선이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잠시 짚더니 지제 같네. 너한테 붙어있던 거 끊어졌네. 구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공포이자 안도였어요. 하지만 왜 그 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왔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낮게 탄식하며 옛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래전 이 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젊은 여인의 사연이었죠. 그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학대받고 버려져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은 여인이 남긴 한이었어요. 목에 남은 검은 줄, 터져버린 눈동자, 그 모든 흔적이 증거였죠. 민수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저려왔어요. 자신을 괴롭힌 존재가 사실은 억울한 영혼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두려움 대신 슬픔이 밀려들었죠. 그 영혼은 여전히 죽음의 순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차가운 손을 모으며 속으로 짧게 기도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지훈과 함께 산에 다시 올랐어요. 나무에 새겨둔 X표시 앞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죠. 소주와 마른 안주, 향초와 담배를 올려두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바람은 고요했고 눈은 천천히 흩날렸어요. 다시는 억울해하지 마시고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민수의 속삭임은 기도처럼 흩어졌죠. 그날 밤 꿈에 나타난 여인은 단정한 교복 차림의 소녀였어요. 곱게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미안해요. 라고 말했죠. 민수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 한켠의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 했죠.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항상 주위에 있습니다.